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이온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인데 강의 중간에 슈렉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누구라 그랬지? 맛집? 아이, 까먹었다. 백종원? 백종원 아저씨처럼 생긴 분이 탐나 남영식 선생이라고 오실 수가 있다. 저 앞에 있는데요. 상당히 저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대요. 일단 이따 기회 되면 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큰 관심 갖지 말자고. 나 외에 주목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자, 우리 기말고 중간고사 범위인 이온결합 들어가겠습니다. 이온결합인데 저도 몰랐는데 지난 강의에 그 판서가 되게 작더라고요. 그런 거 앞으로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할 생각은 없어요. 난 한 번 찍으면 끝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받았어, 뭘 받았어. 그러니까 니네가 확대해서 보는 걸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결론부터 짓자. 야, 이온결합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결합을 형성하면 돼. 그러니까 플러스잖아, 양이온이. 마이너스가 음이온이고. 그럼 둘이 만나겠지. 이런 만남을 뭐라 그래요? 전기적 인력. 전기적 인력으로 만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붙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이온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금속에서 나옵니다. 금속. 음이온은요,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이온은 이렇게 나트륨 같은 게 있으면 가장 바깥에 있던 전자가 하나 나가는 거야. 누구한테? 비금속한테. 그 양이온은 NA가 플러스가 되고 비금속은 전자 받아서 CN이 마이너스가 음이온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큰 범주로 나눌 때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라고 부른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반짝이는 건 금은 아니듯이 예외가 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고의에서 예외까지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지만 내가 잘 나오는 예외, 그러니까 페이크 치고 뒤통수 치는 예외는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지하게 이온 결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의 형성부터 들어갈게요.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다. 잡아 당긴다 이거죠.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그래서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지금. 나트륨의 가장 바깥에 있는 3s5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가 나가면 Na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Cl-도 역시 전자 하나 받으면 이거는 알곤의 전자 배치를 가져요. 즉 18쪽 원소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붙는 거야. 이 붙을 때는 원자 핵과, 여기 핵 보이죠? 좀 크게 키워볼까요? 이렇게. 핵과 핵 사이의 요 거리를 핵간거리라 그래. 핵간거리. 핵과 핵 사이의 요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핵간거리. 우리가 흔히 R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핵간거리야. 그러니까 핵간거리 반은 원자 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크기를 잘 보셔야 돼. Na 플러스하고 Cl-의 핵간거리가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적 인력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뭐냐? 그럼 금속이죠. 원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음이온 되기 쉬운 거는 뭐냐? 비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많이들 준비하시는 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붕소 같은 거. 붕소는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상 안 배우지만 어서 또 주워 들은 거 있어갖고 준금속이라 그래. 준금속. 준금속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준금속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거지. 준금속.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여러분들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요. 한때 국어로 이 땅을 좀 어지럽혔던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준금속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한자 그대로만 얘기하면? 금속에 준한다니까 금속의 종류에 속하는 거 아닐까요? 이야, 봤죠?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 슈렉도 맞죠? 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축구팀이 준우승을 했어. 우승은 아니네. 우승 아니죠? 아, 그럼 금속이 아니네. 그렇죠. 비금속이죠. 이게 양진석이야. 왜 웃냐? 짜고 친 것처럼 잘했는데. 원래 아시는데, 모른 척하는. 자, 준금속은요, 비금속이에요. 근데 금속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우리나라 축구팀이 준우승했다. 이건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22세인가 20세인가 했잖아.
준금속은 뭐라고? 비금속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한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멀리 있으면은 인력이 작용하고요. 가까이 있으면은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작용하여 에너지가 감소하지만, 자,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 요거 기억하시고, 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결합이 형성됩니다. 에너지가 감소한다.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반발력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력과 반발력의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결합이 형성된다. 짜잔, 요거 여러분들 꼭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내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웃기고 별거 다 할게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문제집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난 이런 게 싫어. 얘네들이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난 이것도 싫어. 이해가 안 가거든.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플러스로 고정시켜놔. 딱 고정시켜 놓고 저기 멀리서 마이너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발력이 있겠냔 말이야. 반발력은 같이 있어야 반발하는 거잖아. 없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반발이야. 그래서 없다. 거의 없다. 그러면 얘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가 생겨요? 인력이 형성되죠. 근데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자, 인력을 볼 때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인력이 이렇게 점점 커진다 그래. 선생님, 작아지는데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방향이야, 방향. 방향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에어컨이 돌고 있습니다. 아, 왜 이런 거 편집 없어요. 네. 이렇게 쭉 반발을 하고 있다. 근데 반발 멘탈 나갔네. 인력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야. 인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도 에너지 인력은 커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에너지는 낮아지지만 인력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때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반발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까이 가게 되면 반발력이 확 커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여기서 좀 지워볼까요? 네. 이러한 그래프가 형성돼요. 이러한 그래프. 그리고 여기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고,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균형을 이룬다라고 해요. 균형. 꼭 기억하세요. 균형을 이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기부터는 반발력이 있긴 한데 굉장히 작아. 얘는 반발력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커진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부터는 겹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발력이 팍 생긴 거고, 이쪽은 인력이 커지는 겁니다. 인력이 커지는 건 맞는데 방향은 인력과 반발력은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고 이 거리를 R, 핵간 거리라고 합니다. 핵간 거리.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서 균형을 이룬다. 잘못된 얘기로 인력과 반발력이 같다라고 하는데 균형을 이룬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자, 제가 몇 가지 찍어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이건 야, 내가 이거 한 수년 했잖니? 잘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요. 요 지점은 이제 A점, 딱. 그 다음에 B점, 요 지점은 A점, 빡. B점, C점, 딱 얘기한다고. 그럼 A점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A점은 인력이 반발력보다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이 높이를 보시면 돼요. 이 높이. 인력과 반발력을 보면서 이 높이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는 뭐냐? 사실은 인력이 더 커요. 반발력보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 결합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균형을 이룬다. 자, 이쪽은 뭐냐? 여기 딱 보시면요. 요 지점부터 요만큼 인력, 여기만큼 반발력. 그래서 이거는 반발력이 인력보다 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정확하게 보세요.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거. 이게 이온 결합인 경우에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인 경우에 이 거리 R이 있잖니? 여기 R이. 만약에 이게 NaCl이야. NaCl이면 NA하고 Cl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니까 요거 반 나누면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 그렇죠? 이게 아니란 얘기야. 아니다. 왜 아니냐? 잘 보세요.
NA는 양이온이니까 작고요. CL은 음이온이니까 커요. 이렇게. 근데 핵과 핵 사이는 이만큼이라고. 반이면 오히려 CL 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세 가지 해서 네 가지 시험에 꼭 나올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고,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안정해지는 거야.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에너지가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 또는 핵에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어지면서 전반이 쫙 올라가는 불안정한 상태가 형성이 된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 밑에가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안정한 상태. 그럼 여기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이온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한 쌍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탁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봤듯이 끊임없이 입체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끊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구간만 끊어서 뭐 너 누구야 라고 할 수 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규칙적이란 말이 상당히 재밌어요. 자, AB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하나만 끊어지면 몽땅 다 끊어지는 거야. 쫙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녹는 점을 얘기하죠. 그럼 녹는 점은 결국 그들의 인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녹는 점이 높다 이런 말 나오면 인력이 크다는 얘기야. 즉 얼마큼 잘 붙어있냐를 얘기하는 거죠. 자, 화학식은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배워서 아실 거니까 그냥 한 번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NA하고 플러스하고 CO3E- 어떻게 쓸 거냐. 저는 그냥 NA CO3 쓰고요. 두 개 하나니까 여기다가 2를 붙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AL SO3다. SO4. 포인데, 오타고요. 오타. 죄송합니다. SO4다. 그러면 얘가 3가 플러스고 2가 플러스잖아요. 2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AL2 SO4 3 이렇게 쓰죠. 알루미늄 하나의 그 원자니까 요거 2자를 밑으로 내리고요. SO4는 가로를 해줘야겠죠. 왜냐면 SO4 2를 해버리면 혹은 3을 해버리면 얘가 3인지 얘가인지 모르니까 이 덩어리 안에가 3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식 쓰는 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요거 포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초판이라 오타가 많아요. 자, 이제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쪼개짐 부스러짐이 있다. 이 결정이란 게 뭐냐면 고체가 됐을 때 지금 그림이 잘 나왔죠. 양이온 음이온 잘 나와 있잖아요.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합니다. 왼쪽 오른쪽 힘을 땅 가하면 얘들이 한 칸씩 밀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형성돼 버리면 반발력이 생겨서 팍 하고 쪼개지는 거죠. 소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해성이라고 하는 게 녹는 거죠. 얘들이 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녹습니다. 물론 안 녹는 것도 있어. 우리가 그걸 앙금이라고 해.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사실은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Na 플러스가 있으면 물이 둘러싸는 거야. 이렇게 둘러싸서 떼어내버리죠. 떼어내버려. 이런 거 우리가 하이드레이션, 수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요 물을 한번 보시면요. 플러스니까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H를 수소를 대고 붙는 거야.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H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잘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찾아내냐. 너 이온결합이 물질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고체일 때는 전류가 안 통해요. 전기 안 통합니다. 왜냐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는 합니다. 이온이 존재는 하나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온이 존재를 하나 이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강하게 붙어가지고. 그런데 액체나 수용액은요. 플러스 이온은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이온은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주보다도 그 원자 결정을 제외하고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은 물질 중에 하나가 이온 결합이에요. 왜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꽉 붙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다 중요하대. 예, 별표 주시고, 이 F라고 하는 힘은 잡아당겨주는 인력이에요. 이것은 K라고 하는 상수의 R제곱의 Q1, Q2인데 밑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를 뭐로 보느냐? 이거를 핵간거리로 보는 거야. 핵간거리. 여기는 이온의 전하량이죠. Q1이 플러스면 Q2는 마이너스. 근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걸 1순위, 2순위라고 본다. 한 번 더. 얘를 1순위, 2순위라고 본다. 왜 1순위냐? 우선적으로 전하량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하량이 같으면 그 다음에 거리를 보는 거지. 무슨 얘기냐? MgO하고요. NaCl은 F는 딱 봐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MgO가 높아요. 왜 그러냐? 얘는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고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리도 거의 비슷해. 우리가 등전자 이론에 의해서 Na 플러스 Mg 2가 플러스 그 다음에 O, E 마이너스, F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랑 만난 거하고 얘랑 만난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가 훨씬 더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왜? 우선순위가 1순위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녹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 그럼 여기 나와 있지만 NaF, 쟤는 감기에 걸려갖고 좀 이렇게 훌쩍훌쩍 거려요. NaF, NaCl, NaBr, NaI를 보면 딱 봐도 얘가 높아. 어떻게 알아? NA는 고정인데 F, Cl, Br, I. 그렇죠? 점점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F는 K에 R제곱에 Q1, Q2니까 요건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고, 여기서 커지면 F값은 작아지고, F값이 작아지면은 인력이 작아진다. 인력이 작아지면 멜팅 포인트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녹는 점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지금 문제풀이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죠. 전자를 얻으면 환원됩니다. 원자가. 그런데 여기서는 산화환원 개념이 아니지. 뭐예요? 양이온이 되고. 그렇구나. 여기서는 음이온이 된다. 오케이. 두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예,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발력이 무엇을 이루어 가장 낮은 거리에서 형성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뭐가?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발력이 인력을 이루어. 맞아요? 아니죠. 예, 균형을 이루어. 균형을, 이게 중요해요. 인력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발력이 혹은 인력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 상관없어요. 그런 말들은.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낮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이온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왜냐하면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전하량이 클수록 높아진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무슨 상태에서 전기 운동성이 없지만 무슨 상태? 고체. 왜? 이유도 알아야 돼.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재합니다. 하는데 이동이 안 돼요. 요거 페이크 잘 나와요. 이온이 존재 안 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틀린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하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중도성이 있다. 이온이 이동하니까. 자, 이제 동그라미 X로 한번 표시할게요. 금속 원소는 주로 양이온이 되고 싶고 비금속 원소는 주로 음이온 되고 싶다. 빙고. 염화 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 나트륨은 네온 맞아요. 전자가 10개니까. 근데
염화이온은 알곤의 전자배치 같죠? 3죽이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결정을 이룬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규칙적이란 말도 좀 쓰면 좋겠어요. 규칙적.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모두 전기소성을 갖고 있다. 맞고요. 이온 결합 물질을 이루는 이온의 전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다르다. 맞죠? Na 플러스에다가 만약에 O2 마이너스 만나면 전하에 따라서 얘가 두 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Na2O가 되고, 만약에 NA에다가 CL이 붙으면 그냥 NaCl 되고, 이렇게 전하에 따라서 개수비가 다르다. 얼만큼 다르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다르다. 예, 오케이. 빙고. 아, 제가 좀 코맹맹이어서 좀 죄송합니다. 요거 끝내고 좀 쉬었다가 해야겠습니다. 도저히 몸이 안 좋네. 그 다음에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요건 얘가 더 크죠. 얘는 얘가 더 크고요. 왜요? 이거는 거리 때문에 그래요. F가 CL보다 더 짧기 때문에 인력이 커요. 이거는 전하량. 여기는 전하량의 차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핵간거리입니다. 핵간거리 때문에 그렇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더 가볼게요. 아, 이거 꼭 나온다고 했다, 이거. 그림은 NaCl이 형성될 텐데요. 나타낸 것이다. R0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면 Na 플러스하고 Cl만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반발력이 더 컸기 때문에 샥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NaF의 E의 크기는, 에너지의 크기는, 자, NaCl과 NaF는 F가 더 커요. 그 무슨 말이냐? 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더 내려와서 결합을 형성할 거야. 요 거리가 바로 에너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겠어요? NaE의 크기는 NaCl보다 더 크다. 빙고. 이 간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MgO는 R0 값은 NaCl보다 작다고 했었는데, 일단 NA하고 Mg를 주기율표를 만들어 놓고 1가 2가면 얘가 더 큽니다. 근데 O는 여기에 있고요. CL은 여기에 있어요. CL은 굉장히 커지고 O는 작아지니까 작은 것과 작은 것이 만나니까 당연히 R0 값은 작겠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다. 이런 문제 꼭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9번 갑시다. 자, 얘는 누구냐? 리튬. 얘는 산소. 얘는 네온. 얘는 나트륨입니다. 원자라 그랬고요. 원자 번호 보고 그냥 바로 간 거죠. 오케이? A하고 B는 1대2의 개수비로 Li2O니까 2대1이죠. 기억 틀렸고. 이온 결합 화합물은 A, B가, 즉 Li2O가 누구보다 BD보다 Na2O보다 더 크다 물어봤는데 결합력은 녹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5 똑같고 1가 1가 똑같아요. 근데 NA가 크고 LI는 작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거리가 짧으니까 인력이 더 크다.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A, B가 이루는 화합물보다 B, C가 이거 잘못했네. 네, 틀렸네요. 네, A, B가 더 커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B하고 D가 결합할 때 각 이온의 전자 배치는 자 B는 누구? O2-, 즉 네온의 전자 배치 같고요. 그 다음에 D는 누구냐? Na 플러스죠. 이거는 역시 네온의 전자 배치 같으니까 C와 같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레벨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자, 그림은 고체에서 NaX의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의 변화고 X는 3죽이니까 Cl-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가겠습니다. 고체 상태에서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설명이 맞는 얘기고 X는 17조 원소 맞고요. NaX는 물에 잘 녹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외부에서 이 그림 다 뭘까요? 이 그림은 지금 우리 이온 결합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온 결합. 그래서 이온 결합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번. Na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가 10개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2단원 공부 잊으시면 안 돼요. 2단원에서 자료가 잘 나온다고. 전자가 10개인데 플러스 1가야. 그럼 Na고요. 전자가 10개인데 플러스 2가야. 그럼 Mg 2가 플러스고요. 전자가 10개인데 마이너스 1가야. F 마이너스고 전자가 18개인데 마이너스 1가야. 그러면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갑니다. A하고 D는 같은 주기이다. 맞고요.
C하고 D는 같은 족이다. C하고 D는 같은 족 맞습니다. B2가 플러스와 D-1가의 이온 결합 화합물 무슨 말이야? MgCl2가 되는 거죠. 그래서 BD2 맞게 되겠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최성목 선생이 자꾸 전화 오는데요. 전화 한번 받으면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지금 녹화 중인데요. 말씀하십시오. 최성목 선생님. 네. 우린 NG가 없잖아. 아, 여보세요? 예, 여기, 아, 이거 어떻게 들리게 하지? 스피커폰 킬까요? 지금 와서 놀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십시오. 형 언제 오실 겁니까? 아, 형이란다. 선생님 언제 오실 겁니까? 자, 문자 주시고요. 네. 아, 언제든지. 예, 알겠습니다. 아, 저는 선배들한테 항상 예의 있는.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전화 받는 것도 예의 있게. 네. 아무 이유도 없이 전화한 거야. 야,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해서, 자,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거리에 따른이라는 건 뭐냐? 자, R만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여기서 봐야지. 이것도 여기서 봐야지.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2가 플러스고 2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1가 1가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보면 됩니다. 그럼 누가 있느냐? 어디 보자. 누구냐? 3번이네요. 이렇게 찍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의 결정구조 나타낸 것이다. N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세요. 이온결합물이다. 맞고 수용액 상태에 전기동성이 있다. 수용액 있지요. NaF보다 농점이 낮다고 썼는데 보세요. NaCl과 NaF는 얘가 더 크다고 인력이 크니까 농점이 높지요. 그러니까 NaCl은 NaF보다 낮다가 맞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NaCl에 대한 설명이 쭉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만 더 의문이 생겨요. 저는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NaCl이다 이러면 돼요. 다 셀 필요는 없어요. 1대1이니까. 이거 보고 NaF하고 비교할 때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속도가 더 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 풀면서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개념이 있어야 풀리는 거잖아. 개념이 없는데 풀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 이거 F구나 CL이구나 땅땅땅 들어가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5번 자 화합물 나왔는데요. 이거 일단은 원소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얘는 원자번호 9번의 플로린 전자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트륨 얘는 마그네슘 얘는 누구냐 알루미늄이네요. 전 뭘 봤냐면요. 비었네 9개 하나 있네 나트륨 2개 있네 마그네슘 하나 둘 셋 알루미늄 이렇게 본 거야. 자 그럼 가는 뭐냐 가는 NaF 정도 되겠죠. 나는 MgF2 다는요 AlF3가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은 몇 가지냐 물어봤잖아요. 이온 결합은 몇 가지? A, B, A, C 세 가지가 되겠죠. 틀렸고요. 나의 화학식은 CA2다 했었는데 맞죠? CA2 그 다음에 단은 DA3 맞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면 돼요. 이온의 전하가 가장 큰 양이온 전하가 가장 큰 거 누굽니까? 바로 다가 되겠죠. 왜냐면 D가 알루미늄 3가 플러스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온 결합 저랑 같이 한 29분 30분 동안 쭉 했는데요. 어렵다면 항상 어려운 거예요. 이온 결합은 중간에 막 전화 오고 막 에어컨 돌고 했었지만 핵심은 뭐냐 F는 K에 R제곱에 Q1 Q2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1순위가 뭐야? 농점을 얘기하는 1순위가 거리가 아니고 전하량 2순위가 거리 그 다음에 에너지는 낮은 데서 균형을 이뤄서 형성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거의 분기점의 오른쪽 여러분들 화면에는 왼쪽이겠죠. 오른쪽에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큰 구간 그 다음에 왼쪽은 반발력이 인력보다 큰 구간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온 결합은 끝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 공유 결합 바로 좀 코 좀 풀고 더 더러워서 미안해 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